안녕하세요. 제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 제 나이는 거의 30살이고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이 참으로 기뻐하지 않은 사정으로 생겼답니다. 결혼 후의 삶이 제2의 삶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남편과의 연애, 결혼식을 준비하던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도 상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원래는 시집살이를 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우연한 사정으로 몹시 어려운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고 냉담한 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냉담한 시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도 남편의 어머니인데 전쟁부터 넘까요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사실 남편보다는 제가 더욱 그 시모를 미워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를 자식까지도 미워하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남편과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그 이야기는 조금 뒷전으로 해주시겠습니까?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자란 둘째 딸이자 남편은 혼자 성장해온 남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예비 사위를 받아들일 때 외로운 마음을 채워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고 결혼을 약속하게 된 그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서 깜짝 선물을 받았다. 마침내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남자친구는 별로 취향이 없지만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아주었다. 분명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계모 가정에서 자라고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며 견디어 왔던 것이다. 그래서 남편은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남편과 결혼 전 그의 엄마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싶었어요.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남편의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인상이 어려웠던 남편의 어머니를 찾는 것은 결혼하기 전까지 힘들었고 어려웠다. 그러나 찾아낸 남편의 어머니에게 다가가기 망설이게 됐어요. 남편의 어머니는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살고 있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저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했고 결국은 남편을 포함하여 이를 결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후회하지 않도록 남편과 어머니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정한 대로 남편의 어머니에게 찾아가 저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게 된 남편의 친모는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허락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남편의 친모를 만나고 온 그날 남편에게 친모의 상황을 설명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달하게 됐어요. 남편 역시 친모를 매우 만나고 싶어 했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다음 주말을 맞아 저와 남편이 친모가 살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게 됐고 그곳에서 30여 년 만에 두 모자가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남편과 시모의 모습을 보며 참 감동스러웠어요.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릴 만큼 말이죠. 그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감정이 느껴졌고 모든 게 잘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이 더 일찍이 만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일찍 찾을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저를 찾지 않으셔서 저는 어머니께서 새 가정 꾸리셨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민준아. 그런 말 하지 마라. 부모는 자식이 죄송하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가슴 아파 나야말로 널 찾지 않아서 미안해. 실은 내 아빠가 널 못 만나게 했어. 이혼할 당신의 아빠에게 여자가 있었거든. 내 아빠가 돌아가실 때 말을 안 했으니 너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내 아빠와 헤어진 것도 그 일 때문이야. 이혼 후에 처음 몇 번은 널 만나러 갔었어. 그런데 그때마다 널 못 만나게 하는 내 아빠 보면서 민준이 너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둘이라는 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테니 그래서 널 보는 걸 포기했단다. 어딘가에서 잘 자라고 있을 줄 알았지. 그런데 네 아빠가 그 여자랑 헤어졌을 거란 걸 생각 못했구나. 일찍이 알았더라면 널 보러 갔을 텐데. 미안하다 민준아. 남편과 시모는 서로에게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지 않고 있었던 거였죠. 옆에서 듣고 있던 저도 안타까운데 두 사람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이제까지 아버님과 시모가 단순한 성격 차이로 헤어진 줄 알았는데 아버님의 여자 문제로 시모와 생이별을 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으니 더 힘들어했죠. 그래도 두 사람은 이미 지나간 일에 크게 미련을 가지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 왕래하며 지내게 될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의 친모도 결혼 전 찾게 됐으니 이제 행복한 결혼식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결혼 직전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남편이 시모를 혼수석에 앉히고 싶다고 친척분들에게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친척분들께서는 시모가 그 자리를 앉을 자격이 없다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고모 그 감정은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사이의 일이에요. 이건 제 결혼식 문제고요.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이런 말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살아 계시잖아요. 도대체 무슨 자격이 안 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자기 새끼 낳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그건 고모가 모르는 일이 두 분 사이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제 결혼식에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그 자리를 앉지 않는다면 누가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또 그 자리에 어머니를 앉힌다고 걱정될 만한 상황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잘 키워내셨는지 어머니께 보여드린다고 생각해 주세요. 결국 친척분들은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시모를 혼수석에 앉히기로 했습니다. 이후 시모도 처음에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며 거절을 했습니다만 계속된 남편의 설득 끝에 수락을 하게 됐죠. 결혼식장 분위기가 수습되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과 친척들은 남편의 어머니를 처음 뵈어 어색한 표정이었고 누가 봐도 불편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그 어색한 분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시댁가족들 중 한 분은 특히 우리를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과 30년 만에 만나게 된 시어머니로 인해 시댁을 자주 찾아뵈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바빠서 매주 시댁을 방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댁이 우리 동네로 이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댁과 지내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시댁이 우리 동네로 이사 온 이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사를 하러 오시면서 시모가 계속해서 고성으로 나를 잔소리하고 짜증을 내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짐을 옮기는 동안 시모는 계속해서 정리를 하라거나 무엇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지시를 하며 제 어깨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모의 말을 따라하느라 짐을 옮기는데 2배의 시간이 걸렸죠. 게다가 시모는 자주 왜 그렇게 느린 거니? 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지만 난 시모의 예민한 심리를 이해하고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시모가 이사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때였습니다. 난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어머니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녀가 귀띔을 받았다면 나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나는 당직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이 이삿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러던 중 배가 고파졌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식사에 대해 물어보려는 순간 중국집에서 배달원이 도착했다. 시어머니가 먼저 중국 요리를 시켰었는데 음식의 양이 3명이 먹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의심했고 직원에게 물었다. 그러나 음식을 주문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음식을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결국 결제는 우리가 맡았다. 여전히 시어머니가 식사비를 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상황에는 어이가 없었다. 표정을 숨기지 못하자 남편이 시모에게 미안해하며 이해를 부탁했어요. 남편은 여보 미안해. 아무래도 어머니가 이삿짐 옮기고 나선 난임이실 정신이 없을 테니까 며칠 드실 음식까지 시키신 것 같네. 이해 좀 해줘. 내가 용돈 아껴서 오늘 든 비용 메꿀 테니까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선 어떻게든 표정이 좋지 않은 나를 풀어주려 아무 말이나 하며 나를 달랬어요.
나는 남편이 난감해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표정을 고치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말처럼 시모를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의 말과 달리 바로 다음날 시모에게 장을 보러 가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는데도 말이죠.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너 지금 점심시간이지? 그럼 나랑 창 좀 보러 가자네. 어머님, 시간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요. 그래, 그럼 기다릴게.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좀 와. 이삿짐을 옮기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주변에 있는 마트나 시장 편의시설들을 전부 지도로 그려주기까지 하면서 시모에게 알려드리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장을 보러 가자고 한 건가 싶었어요. 단순히 같이 가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라면 굳이 나가 퇴근을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지만 말이죠. 걱정이 됐지만 핑계를 대기 어려웠으며 단순히 장을 보러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퇴근 후 시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잠깐 앉지도 않고 바로 시장으로 가자며 이끌었고 함께 시장을 돌며 여러 짐들을 다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모가 한 말들이 거슬렸어요. 제가 고르는 음식 재료들을 족족 딴죽을 걸었거든요. 너 일부러 그러니냐? 라는 말에 언짢게 했습니다. 너가 찍는 것마다 죄다 못 쓸 것들이었는데 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무리 살림 배우는 중이라 해도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제대로 먹이기나 하겠어? 그리고 결국 결제는 제가 했고 요리까지 해야 그날의 업무가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며 거슬리고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신경 쓰고 싶지 않았지만 시모를 만날 때마다 드는 비용을 봐서 안 쓰려 해도 안 됐고 말마다 가시가 박혀서 더욱 불편했습니다. 샘은 매주 주말마다 자기와 함께 해주기를 무조건 원했다.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하려 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부부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짜증스러웠다. 그것은 우리 친정 아버지의 생일이었는데 난 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번 주 토요일에 너희 집에 와서 함께 점심을 먹자. 조금 놀러 간 후 저녁도 먹자. 어머니가 말한 대로 그날 우리 친정 아버지 생신이었거든. 그래서 그날은 안 될 것 같아. 생일 축하는 오후에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집에서 먹고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양쪽이 만족할 만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그날 일찍 올라고 해? 그러면 좀 더 보낼 시간이 있겠지. 결국 아침부터 시모가 오늘 다녀와 달라고 해서 그냥 벗어날 수 없었다. 아직도 친정에 가주를 않았다. 아픔을 늘어뜨리는 척을 했던 거다. 그런데 갑자기 아프다고 하는 시모를 보고 나는 그것이 꾀병이라는 걸 알았다. 이건 너무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나는 화가 나서 나갔다. 남편은 시모에게 붙들려 있어야 하고 내 자신이 친정집에 혼자 갔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혼자 남았고 남편 없이 온 나를 보고 친정 식구들은 부당하게 욕을 먹는 상황 속에서 남편과 시모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를 이해하기 위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샘에도 문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속을 꺼내주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상의하며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남편에게 협박이 아닌 협박을 한 적이 있어요. 결국 남편과 함께 화기애애한 한 시모를 진정시켜야 했고 원래 가려고 했던 시모 집에 가지 못하고 집에 와야 했어요. 남편의 삶에 침식을 안겨주는 시모가 겁내서 협박하는 걸 보고 앞으로는 되도록 말을 성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손해보는 걸 보니 괴로운 마음이 들었으니까 오히려 남편을 힘들게 할 게 아니라 위로해주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친모와 가깝게 지내는 걸 후회한다는데 그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남편의 어깨가 이기적으로 축 처져 있어서 지금 갈 길을 아득하게 생각했죠. 그날부터 시모의 소란과 지적에도 기분이 나빠지지 않게 노력했어요. 그러나 소동이 일어난 후로 시모는 좀 더 지나친 행동을 취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최소한의 예의조차 보여주지 않았죠. 깐지는 당연하고 요구도 심해졌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회사 일을 잠시 휴직하기로 결정했어요.
심호 때문인지 업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몸이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그래도 일에 목돈 쉬면서 본래의 업무 시간에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저는 심호에게 불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괴롭히는 새로운 상황이 생겼죠. 저를 남편의 돈을 쓰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낮잠을 자고 있어요. 아이고, 팔자 늘어지는 소리가 들려 너희 아들은 돈을 들고 호의호식하고 있다. 너는 계속해서 놀기만 하고 있나? 조금이라도 일을 해야지. 앞에 마트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어야지. 아무튼 병원 다니느라 고생했으니까 3개월 동안은 쉬어. 몸이 좋아지면 운동도 하고 차차 회복하면 일을 하겠지. 대단한데 그렇게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어. 먼저 우리 집에 와봐. 집이 낡아서 도배를 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남편이 도와주겠지. 왠지 모르게 스트레스 받을 뻔한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상황을 예측해서 적절한 핑계를 댈 수 있게 도와줬어요. 가끔은 심호에게 괴롭히지 않도록 말해준 것 덕분에 매일 시달리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나 심호와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고민이 더 커졌어요. 어쩔 수 없이 심호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심호의 생일이었거든요. 가고 싶진 않았지만 난리 칠 것 같았어요. 결국 가야 했으니 큰 소리 나지 않도록 준비했어요. 음식과 선물 그리고 용돈을 챙겼죠. 남편은 비싼 식당을 가자고 했지만 심호가 자작한 음식을 좋아한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생일 음식을 차리기로 했죠. 분명 비싼 식당을 가도 좋아할 텐데 심호가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자작명 음식을 선언하고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가능한 남편이 아니라 저가 돈을 벌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고 이 정도면 심호의 입맛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심호도 먹는 것 부족할 정도로 차례한 음식을 보며 만족한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워하진 않았지만요. 이걸 전 분리가 차렸다니 저희와 보내는 첫 승배식이라 제가 신경 좀 써보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많이 한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 많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 정도면 고급 식당에 가서 먹는 것보다 덜 수고스러웠을 텐데. 밥 한 끼 먹는데 젓가락을 몇 번이나 휘두르다니 이 정도까지 해야 했어. 근데 저번에 어머님이 생신상은 손수 준비해야 한다고 하셔서 어머님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느라 밤새도록 준비했는데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먼저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나는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어머님께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 왜 이래? 내가 좋아서 준비한 건데. 어머님께 그렇게 하면 안 돼, 민주야. 아니, 농담이야. 농담, 난 농담도 못하니까. 확실히 참으로 손님과 며느리가 있는 것이 든든한 일이야. 나는 이런 승배식을 처음 받아보면서 우리 며느리가 수고했다고 말해드려야 돼. 평소에는 음식을 개발로 하는지 소발로 하는지 항상 엉망이라 못마땅했지만 이런 참치상은 그럴듯하게 차리게 해줬구나. 그런데 이것 전부 내가 한 건 맞아? 출장 뷔페나 어디서 사온 것이 아닌데 그냥 좋은 말만 해준다면 서로 기분 좋고 보람도 있을 텐데 반드시 사람을 신경 쓰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심호가 좋아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맞추면 오늘은 힘든 말을 듣지 않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일상을 받고 기분이 좋아하는 심호에게 곧바로 선물과 용돈을 줄 생각을 해봤지만 그 두 개가 보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우선 식사를 끝낸 후에 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호의 기분이 여러 번 바뀌는 심한 편이기 때문에 만약 기분이 나빠지거나 힘들어할 때를 대비하여 입막음 용품을 준비해뒀어요. 다행히 식사를 마치기까지 심호의 기분은 좋은 상태로 유지되었고 이제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심호의 기분을 틀리지 않게 선물을 곧바로 건넸어요. 아마 생일상만으로도 충분히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준비했냐며 의문을 제기하는데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고른 선물이며 잘 선택한 것일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시모는 물었습니다. 이미 선물을 열어보았던 찰나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준비하겠다며 남편이 제가 추천해준 여러 아이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의 얼굴 표정이 짜증스러워 보였고 저는 그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을 주목하는 대신 남편이 왜 내가 추천한 아이템 중에서 선택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집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되기도 했고 남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남편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그는 시어머니의 반응에 신경을 쓰지 않고 선택한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발표한 신발을 좋아할 거라고 들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시어머니가 바빠 보이니까 제가 더욱 주의 깊게 선물을 골랐어요.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의 반응을 무시하고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실망을 달래려고 서둘러 말을 끊고 용돈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야, 시어머님 선물 하나 더 있었지? 그걸 깜빡하고 집에 두고 온 것 같아. 너도 그런 실수하면 안 돼, 시어머님. 내일 그게 놓여 있다는 건 잊지 마세요. 선물을 다시 준비해서 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 따로 어머니용 돈을 좀 준비했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더 챙겨드릴게요. 그런데 이미 기분이 나쁜 상태였던 시모는 제 말에 대답도 없이 제 손에 있던 봉투를 낚아채서 봉투 안에 돈을 확인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발 그 돈으로 시몬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했지만 헛된 바램이었어요. 오히려 역효과를 만났어요. 봉투 안에 돈이 적어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던 시몬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고 밥상을 엎었어요. 그리고 놀란 저의 머리카락을 잡았어요. 너 지금 누구랑 놀고 있는 거야? 30만 원으로 뭘 하려는 거야? 그리고 너 도대체 우리 아들의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언제 어떻게 우리 아들의 돈을 쓰는 거야? 우리 아들은 나한테 있는 이런 값비싼 신발을 선물할 정도로 부지런한 아이였는데 너가 쉬고 난 후에는 선물이 있다고야? 너가 집에서 놀면서 우리 아들의 돈을 낭비하고 다니잖아. 이게 어떻게 우리 아들의 돈인데 너는 꿀꺽해버리는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돈을 쓴 적이 어디 있나요? 대부분 일주일 동안은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돈을 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인연이 그래도 정말 해결되길 바래요. 시모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뒤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와 시모 곁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저희 두 사람 앞으로 와서 멈춘 남편은 곧바로 시모의 뺨따구를 철썩철썩 때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더는 당신 하는 건 못 참겠어. 오늘 대충 알아듣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내 아내를 때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내 아내를 건드려 감히. 당신 따위가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겠다고 엄마 자격도 없는 인간이 여보 왜 이래? 당신 이러면 안 돼. 이분 당신 어머님이셔. 나 괜찮으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저가 더 놀라 남편을 말리게 됐어요. 남편이 오늘 왜 일어나실지 몰랐습니다. 시모 집까지는 잘 따라와 놓고 선물을 줬을 때부터 왜 일어나실지 몰랐죠. 그동안 시모가 저와 남편을 괴롭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낳아준 친모에게 손출격하는 건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날려 겨우 남편과 시모를 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뗄 수 있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흥분한 상태로 시모에게 가진 욕을 하고 있었죠. 시모는 처음 보게 된 아들의 흥분한 모습에 넋이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맞은 뺨이 아프기 시작하고 붉게 달아오른 뺨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건장한 남편을 혼자 맡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남편은 몇 차례 나를 밀쳤고 시모와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제가 필사적으로 남편을 막았지만 시모는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은 시모는 어려운 과거를 이야기하며 동정심을 호소하려고 했어요. 왜 그래요? 나는 엄마잖아요. 지난 30년간 그리워하던 엄마 나야. 너한테 가족, 엄마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왜 이러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도 왜 그러는 거냐고 물었어요.
지난 30년간 아무도 나를 생일상이나 선물로 기뻐주지 않아서 기대가 커졌나 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내 머리카락을 잡고 이런 말을 하네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해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화내면 안 되겠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며 이해해야겠어요. 사이모는 지금부터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귓속에 들려주지 않아도 되도록 말해왔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나에게는 재미있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남편에게는 효과가 있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지를 눈물을 흘리며 전해주는데 감정이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노린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남편이 사이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흥분한 마음을 보였어요.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남편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흥분한 모습을 보였죠. 흥분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 덕분에 그 왜 삐딱한 태도를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마침 이전에 선물로 받았던 신발의 의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이해해줘야 한다는 말,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니까? 사이먼은 나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쓰레기라며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할 나를 버리고 홀로 아버지로 살아온 아버지를 위해 이야기를 풀어낼 거예요. 부모를 배신당한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무슨 이유로 나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고맙게도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따라서 거짓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내 고모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데 그건 무슨 의미야? 알겠지만 그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이야. 너도 잘 알잖아. 너희 아버지 쪽 가족들이 얼마나 널 싫어하는지.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믿고 니에 변명할수록 너는 거짓말쟁이라는 걸 증명할 뿐이야. 내가 그 녀석을 만나면서 너가 어떤 인간인지 직접 확인했어. 아, 거기에 있는 이름을 보면 누군지 단번에 알 것이다. 너가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택한 사람이니까. 남편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시몬에게 던졌어. 시몬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놀란 모습을 보였다.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후 이혼해서 언제까지 날 속이려고 했느냐.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막았다며 말했었지. 당신이 춤을 추며 도망간 거라고. 다 용서해준다면 나를 엄마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아버지는 이혼을 요구하며 혼란을 빚었던 당신. 한 명도 아닌 두 명도 아닌 남자를 바꾸어 우리 아버지 앞에 보여준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 암울한 삶을 힘들게 견디다가 이제까지 남자에게 피곤해하며 편안히 살았다고.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사람이 나를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제 발에 걸어온다면서 나는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조용히 받아들일 거예요. 그 뒤로는 우리 집 주변으로 이사 온 뒤 점차 악화되는 폭력 행위를 견디던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상함을 느끼게 됐고 고모에게 가서 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 동향을 알고 싶어 했대요. 고모는 이미 지난 일도 지나간 것이라 말을 아꼈지만 시어머니와 계속 만나고 있다는 얘기에 고모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놨대요. 사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어머니와 만나고 있다는 것은 고모도 몰랐던 일이었어요. 결혼식 이후도 시어머니와 만나는 걸 비밀로 했기 때문이에요. 결혼 전 큰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시댁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결정이 후회스럽게 다가오네요. 어찌되었든 고모님께서 부모님 사이의 일들을 듣게 된 남편은 매우 놀랐다고 해요. 시몬은 말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자신의 아들을 낳은 뒤에도 모성애를 보이지 않았답니다. 고모는 나에게 시주부님으로서 그리고 자신에게 시부모로서의 책임감은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핑계를 대며 남편을 믿고 춤을 추러 다니던 시몬은 어느 날 떠난 사람과 함께 도망쳤다고 해요. 아버님은 사라진 시모를 찾아다니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시몬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답니다. 바람을 피우고 도망친 시모는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시모가 떠난 이후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아들을 혼자 키우는 걸 원치 않았어요. 시모가 빨리 돌아온다면 용서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생각이셨다고 하네요. 그러나 시모가 다시 나타날 때 용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요구했다고 하네요. 거기다 기가 막혔던 일이 옆에 있던 남자가 바뀌어 있었다고 했죠. 시모가 아버님과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지 3년이 지났을 뿐인데 또 한 차례 남자가 바뀌어 있었던 거였어요. 제3자인 저가 들어도 어질어질한 상황인데 아버님께서는 그때도 가정으로 돌아와 달라며 시모에게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시댁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게까지 아시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들인 남편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모는 호적에 있는 결혼관계 때문에 새 출발하기 어렵다며 아버님의 절절한 요구에도 이혼을 해달라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시모에게 쌀 한 톨만큼의 모성애도 없다는 걸 알게 된 아버님께서는 결국 이혼을 해주셨다고 해요. 아버님께서는 남편이 자라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마음에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걸 걱정하셨고, 그런 이유에서 시댁 가족들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해달라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모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버님과 시모의 이혼이 단순한 성격 차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어 곁에 있던 남자들이 다 떠나 힘든 상황에 있던 시모를 제가 찾게 됐던 거고, 자신을 찾아온 아들이 부모님 이혼에 대한 제대로 된 사실을 모른다는 걸 알고는 제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는 시몬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어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적당히 했더라면 아마 더 오랜 시간 우리를 속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도를 모르고 무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시몬은 당황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잘못했어. 나도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나 고모가 말한 것만큼 모두가 사실은 아니야? 고모는 우리 아빠와 일어난 일만을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정말 너를 그리워했어.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을 그리워하지 않겠어? 아빠와 성향이 맞지 않아서 다른 남자를 만나 집을 떠난 것은 맞지만 나는 당신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정말 진정을 부탁해. 엄마가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이었어. 거짓말, 거짓말, 또 거짓말. 그래서 아버지가 가끔씩 만나달라고 부탁한 것을 무시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몇 번이나 나를 찾아왔나요? 그런 수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만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찾아와서 가정으로 돌아와 달라고 한 것이었고, 이혼 후에도 날 찾아왔습니다. 만나달라 부탁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 외에 모르지 않나 남자들 폰만 알았던 거죠. 고모에게서 이 사실을 듣고 얼마나 더럽게 느꼈는지 알아요? 당신 찾았다며 울었던 내가, 당신 만졌던 손도, 당신 신경 쓰던 내 마음도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그만큼 여러 번 샤워했어요. 더럽게 느껴져서 좀 더 일찍 사실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주에 알게 된 사실이라 오늘 당신과 끝내기로 했어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선물로 신발을 준비했어요. 조용히 내 곁을 떠나라고 말할 거예요. 함께 어울리거나 얼씬거리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아들아, 나는 그냥 널 많이 생각했을 뿐이야. 나이가 들어 형편이 어디든가 내가 받아들일 만큼 했는데 이제 우리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자. 그러면 오해가 풀릴 거야. 혼란스러운 것들은 없는데 당신이 바람을 놨었던 남자와 대화를 나눈 걸로 알고 그렇게 하며 아이들도 떠나가버리고 자기를 선택해서 계속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새 희망을 발견한 것 같아 정말 기뻐. 다시 어디든지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아버지께 이혼을 요청했던 그 남자 맞지? 당신 뒤에는 다른 남자들도 계속 나타났다. 난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 중도에서 포기했어. 너무 더러워서 너를 다시 만나려는 생각은 없어. 지금 당장 우리를 떠나 최대한 빨리 인정해. 남편의 말을 들은 시모는 우리의 도움을 포기할 수 없었어. 남편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 남편은 집안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어. 떠나라고 분명히 말했지. 만약 매달리거나 우리를 괴롭힌다면 죽여버릴 거야. 마지막 경고야. 남편의 말은 진지하게 들렸는데 시모는 그를 보지도 않고 포기한 듯한 태도를 보였어. 우리는 짐을 싸서 집에 돌아왔고 서로 용서를 구했어.
모든 일은 시모를 찾는 것으로 시작했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어. 그런 사건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렇게 느낌이 들었다는 이유로 일찍이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해 죄송해하고 있었어요.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할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끌벅적한 일을 당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집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무가 다시 저희에게 다가오려고 했어요. 화를 내는 남편에게 접근할 수 없어서 난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통해 설득 요청했어요. 결론적으로 마주쳐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너와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서 난 민준이한테 관심이 있다고 말해줬어. 그래서 내가 날 도와서 설득하는데 도와줬으면 좋겠어. 혹시 엉뚱하게 대우받은 건 아닌 건가 봐요. 내가 너무 숨어 있어서 당신을 보며 행동한 게 연민을 느끼게 했을 수도 있어. 내가 예전 남자친구를 더 중시했었으니까 당신에게 좀 관대히 대해주었어야 했어. 그런데요, 이런 거는 남편 때문에 생긴 문제라서 참는 게 정신을 못 차리게 한 거라고. 하지만 당신이 아직 우리에게 빨대를 꽂을 수 있는 줄 아나요? 이제 그만두세요. 입 거짓말만 하는 주둥아리는 부서질 거예요. 우리 옆에서 편히 살아가세요. 아니면 부러지는 건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준비하세요. 알겠어요. 제게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시모는 동네를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과 동네를 돌아다닐 때 가끔 마주치곤 했어요. 시모는 아련한 눈빛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지만 남편은 겁을 줬어요. 그리고 시모는 불이 났게 도망갔어요. 시모는 이사를 갔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르겠네요. 시모는 어떻게 사는지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이 글을 써주게 된 이유는 시모가 자주 여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보냈습니다. 제목,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우리가 얼마 동안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당신은 나의 어머님이 아닐까요? 아니, 아마도 당신은 나의 자부심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 저희는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것이니까요. 저희가 평생 후회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시모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 소문을 퍼뜨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저는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